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간만에 인사드립니다. 쿠플레이입니다. 네, 긴 얘기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알파7C와 알파7 마크4 이 두 가지 모델을 좀 비교를 해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두 가지 모델이 서로 급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알파7 마크4에 대한 수많은 리뷰들을 보면서 7C에서 마크4로 넘어가려고 하는 초보자분들이 보시기 좋을 만한 그런 영상은 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. 어떤 부분이 좀 더 바뀌었는지,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, 기변을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은 아무래도 스펙적인 거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좀 뭐 이렇게 설명이 좀 잘 된다거나 이런 영상이 아니고 제가 표면적으로 좀 느낀 부분이나 좀 달라진 차이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인분들의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파7 마크4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. 내년 봄이 지나야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한다 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또 급하게 부랴부랴 구하게 됐고요. 그래서 바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.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메모리 카드가 2장 들어가는 듀얼 슬롯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파7 마크4의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2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. 위아래 전부 SD 카드로도 꽂을 수가 있고 위에는 CF 익스프레스 A 타입의 카드랑 그리고 밑에는 SD 카드 이런 식으로 메모리 카드를 2장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슬롯과 두 번째 슬롯 따로따로 뭐 사진 영상을 나눠서 찍는다든지 동시에 같이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 슬롯에 다 찍고 그리고 두 번째 슬롯으로 이어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할당할 수가 있는데요. 특히나 주변 지인들의 결혼 소식이 좀 많다 보니까 웨딩 촬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실수했다거나 뭐 메모리에 뻥났다고 해서 결혼식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한 번에 제대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메모리 카드 슬롯을 둘 다 동시 기록을 해서 이렇게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. 일단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요. 알파7C는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알파7 마크4의 경우에는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죠. 물론 이제 1.5배 크롭이 되긴 하지만은 그 부분이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.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을 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좀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려면은 아무래도 카메라로는 FHD로 전환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었거든요. 그래서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되게 반갑게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422 10비트 촬영이 가능하다 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느끼기에는 아직 실력이 좀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보정을 좀 빡세게 해도 좀 보정 관용도가 상당히 넓다 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진, 영상, SNQ 슬로우 앤 킹 모드죠. 요 세 가지 모드를 각각 3개씩 메모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놀라운 점이었습니다. 알파7C의 경우에는 다이얼이 1, 2, 3 이렇게밖에 없어요. 나머지는 SNQ, 뭐 동영상, M, S, A, P, 오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원하는 세팅대로 메모리를 좀 해놓고 싶으면은 여기는 1, 2, 3에다가만 저장이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는 1번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에 사진 촬영 모드를 넣어놨고 두 번째는 영상 촬영 모드, 세 번째는 FHD 120프레임 촬영 모드를 이렇게 메모리를 해놨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메모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만지는 것도 귀찮고 저는 종종 별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럴 때는 또 다이얼을 M으로 돌려서 다시 수동 모드로 다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. 근데 알파7 M4의 경우에는 사진 모드를 했을 때 메모리 1, 2, 3 슬롯을 다 쓸 수 있고 영상 모드를 했을 때도 메모리 1, 2, 3 슬롯을 쓸 수 있고 SNQ 모드를 했을 때에도 메모리 1, 2, 3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. 제가 원하는 세팅을 메모리 슬롯 걱정 없이 다양하게 저장을 해두고 그때그때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
그리고 네 번째는요, 전작과는 다르게 스위블 액정이 들어갔죠. 그러면서 메뉴도 새롭게 들어갔는데, 네, 이 달라진 메뉴도 터치스크린으로 다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차이점이었고요. 메뉴가 아무래도 달라지다 보니까 적응이 좀 필요하긴 했는데 접근성이 좀 더 좋아졌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메뉴 설정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좀 만져보면서 금방 적응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알파7C가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LCD 색감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. 알파7 마크4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같은 세팅 값을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. 각 카메라가 찍고 있는 장면을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따로 컬러 보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화면을 보시면 알파7C보다는 알파7 마크4 쪽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색감을 보여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카메라의 LCD를 좀 믿고 촬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, 덜렁거리지 않는 스트랩 거리입니다. 이 스트랩 거리들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딱 움직이는 대로 고정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영상 촬영할 때 이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딱딱딱 소리가 났었는데, 이 알파7 마크4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꽤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물론 케이지를 사용을 할 때는 또 달라지겠지만, 일단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이 생 바디만으로도 스트랩 거리가 달랑거리지 않아서 영상 촬영에 방해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사라졌다는 점,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확실히 그립력이 좋아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그립이 더 깊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알파7C를 사용하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. 알파7C를 제가 사용할 때는 그립이 많이 부족해서 결국 케이지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. 이 케이지를 사용을 해도 그립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걸리는 것도 되게 아슬아슬하게 걸리고, 깊이가 다르다 보니까는 카메라를 손에 쥐어도 손가락에 여기 공간이 남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원래 케이지는 좀 더 액세서리를 확장해서 장착하고 싶을 때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오로지 그립 때문에 케이지를 사용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케이지를 추가 지출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겠다,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, 나중에 이제 뭐 액세서리를 장착하거나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때는 구매를 하겠지만은,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저는 이 생 카메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케이지가 없어도 될 만한 훌륭한 그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제가 외장 모니터를 하나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. 알파7C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출력을 하는 단자가 미니 HDMI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 접촉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런 단점이 있어서 결국 스몰리그 케이지에다가 요 HDMI 어댑터를 장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변환이 한번 필요했던 거죠. 근데 이 알파7 마크4 같은 경우에는 풀사이즈 HDMI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변환할 어댑터가 필요하지도 않고 바로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. 그런 부분도 큰 차이점이었어요. 네, 그리고 여덟 번째 차이점으로는요, 알파7C보다 알파7 마크4의 버튼이 2배 정도 깊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. 이거는 뭐 외형적인 변화지만, 이 알파7 마크4에는 이 휠드를 락을 걸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FM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은 휠드를 락을 걸어주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건드렸을 때, 옷에 쓸렸을 때 제 세팅값이 바뀌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요거는 촬영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요, 알파7C는 작고 가벼운 걸로 인기를 많이 끌었죠. 거기다 풀프레임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근데 아무래도 바디가 작다 보니까 좀 더 큰 렌즈를 사용했을 때 확실히 좀 외관상 이쁘지가 않더라고요. 저는 비록 케이지를 착용해서 그나마 좀 보완이 됐던 것 같았지만, 알파7C 바디 자체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확실히 그 망원 렌즈 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장착했을 때 나는 느낌하고 똑같았습니다. 알파7 마크4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큰 렌즈를 껴도 좀 어색하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. 요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열 번째 차이점으로는 알파7C 같은 경우에는
바디 내 손떨방이 있죠. 요게 손떨방을 그냥 끄고 키는 기능만 있잖아요. 근데 알파7 마크4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액티브 모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화각이 좀 더 크롭이 되긴 하는데 액티브 모드를 사용했을 때 잔떨림을 좀 더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제가 공원에서 걸어가면서 촬영을 좀 해봤는데 확실히 전자식 손떨방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툭툭 튀는 느낌은 있지만 조금 살살 조심해서 걷거나 좀 주의를 한다면은 확실히 안정적인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으로는요, 알파7 마크4의 처리 속도가 확실히 좀 많이 빨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메모리 카드를 포맷할 때만 해도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고요. 네, 이렇게 처리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메뉴를 만질 때 이럴 때는 시간 단축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부분도 뭐 장점이죠. 네,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알파7C와는 다르게 알파7 마크4의 경우 셀피로 스크린을 돌렸을 때 조금 더 회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알파7C의 경우에는 스위블 액정을 셀피로 돌려놓고 살짝만 꺾어도 바로 거꾸로 회전이 되는 반면에 알파7 마크4의 경우에는 셀피로 돌리고 살짝 꺾은 다음에 조금 더 각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아래로 기울거나 내가 위에서 액정을 봐야 되는 경우 요리를 한다든지 제품 리뷰를 한다든지 일정 각도 이상에서 액정을 쳐다볼 때 이 조그만 각도 차이가 꽤나 편리함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앞서 말한 이 차이점들 때문에 저처럼 초보분들이 좀 이렇게 프로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바디가 아닌가 싶고요. 확실히 좀 사용한 지는 이틀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느끼는 느낌은 지금 크롭 바디에서 풀프레임을 처음 바꿨을 때 그때의 느낌을 지금 다시 한번 받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성능 차이도 많이 나고 카메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보니까 확실히 업그레이드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메뉴가 좀 바뀌고 나서 적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푸우 작가님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을 얻었고요. 그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푸우 작가님 영상 보시고 세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초보자라 그래서 뭐 내가 계속 초보자로 남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하나 사용을 하면서 좀 더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크롭바디에서 이게 알파7 마크4라든지 알파7C에서 이렇게 기변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있으실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1년치 정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1월 초까지는 어떻게 물량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부터 봄이 좀 지나고 나서까지는 물량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. 물론 반도체 이슈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구할 수 있을 때 좀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렇다고 또 이렇게 웃돈 주고 구매하시는 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공식 대리점에서 정가로 구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사진과 영상을 공부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이 알파7C에서 알파7 마크4로 기변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차이점 한 11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. 설명이 별로였다, 재미가 없었다, 기대가 안 된다 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푸플리였습니다. 바이.